빼먹고 돈도 없는데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돈의 본질을 알고 돈을 담을 수 있는 부자의 그릇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소설 형태의 책인 부자의 그릇은 돈의 본질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다. 돈을 쓴 영수증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한 달 동안 먹는 것만 주구장창 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게임이라든지 골프라든지 취미생활 소비의 비중이 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술을 마시거나 사람들과 어울리는 유흥의 비중이 높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옷이나 패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게 영수증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은 돈은 그 사람을 대변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조커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은 돈이 소중하다고 말하는 대신 우리가 돈과 어울리는 방식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다라는 말은 자신의 그릇을 키워야 그에 맞는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기도 하고, 자신의 그릇이 작다면 어쩌다 우연히 갑자기 들어온 돈은 금방 사라져버린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 복권 당첨자가 있을 거예요. 운이 좋아서 복권이 당첨되었는데 그 돈을 기반으로 큰 부자가 되었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 있나요? 대부분 자신이 자본이 없어서 부자가 못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인 거죠. 다시 말해서 나의 그릇을 초과하는 돈이 들어오면 한 푼도 없을 때랑 똑같이 여유가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금방 사라지기도 하는 거죠. 소주잔에 소주 한 병을 다 부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주 한 잔 크기만 남기고 전부 버려지게 되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 책에서는 돈이라는 것은 신용을 가시화한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타인을 통해서 나온다고 하죠. 직장을 다니게 되면 월급이라는 형태로 직장에서 돈이 나오고, 장사를 하게 되면 손님이 나의 물건을 사게 되면서 그 손님에게서 돈이 나오게 되죠. 혹은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역시나 나의 신용도에 따라서, 담보에 따라서 은행에서 돈이 나오죠. 결국에는 모든 돈이 타인에게서 생성이 된다는 건데, 당신에 대한 신용의 증표를 돈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실력이 없고 다른 이들로부터의 신용도가 낮다면 돈이 없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경제가 처음 생성이 됐을 때 오직 물건만 취급을 했습니다. 즉 현물만 취급이 됐다는 거죠. 학교 다닐 때 물물교환 배웠죠. 그런데 물물교환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는 A라는 물건이 필요한데 상대방은 A라는 물건이 당장 수중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A라는 물건을 내일까지 가져다 줄 테니까 일단 내가 원하는 물건을 먼저 줘라 라는 말들이 오고 가면서 그것에 대한 증표로 생긴 것이 화폐, 돈이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신용은 곧 돈이다 라는 말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신용도가 높을수록 많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말은 신용도가 높을수록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한다는 거죠. 배트를 계속해서 휘둘러라. 스스로 부를 이룬 부자들은 한 가지 공통된 사고를 합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인생에서 행운이라는 것은 손에 꼽힐 정도로만 온다라는 거죠. 따라서 한정된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배트를 많이 휘둘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딱 느낌이 왔던 게 신사임당님이 유퀴즈에 출연해서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거든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0억을 벌고 뒷면이 나오면 마이너스 1억이 되는 게임이 있다고 하면 하실 건가요? 아니 50% 확률로 10배 뻥튀기 되는데 대부분 참여를 하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뒷면이 나왔을 때 지불할 돈이 1억이고 전재산이 1억이라고 할 때 이 게임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50%의 확률로 인생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쪼개서 1000만원짜리 베팅을 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최소한 10번을 도전할 수 있는 1000만원짜리 게임을 만들던지 100만원으로 100번을 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서 도전을 해보라고 합니다. 여러 번의 게임을 도전해서 그 중에 하나가 터졌을 때 다른 리소스를 모조리 재투자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책에서는 배트를 계속해서 휘두르라고 하지만 그 배트를 휘두를 수 있는 방법은 신사임당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실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리스크를 최소화하라는 겁니다. 요즘은 디지털 시대라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혹은 시간을 갈아 넣어서 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현재 여러분이 보고 있는 유튜브가 되겠죠. 돈은 그만한 그릇을 지닌 사람에게 모인다고 합니다. 배트를 휘두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일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한다는 건 실패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을 줄어들게 하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다 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패라는 것은 성공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결단을 내리고 실행을 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거죠.
1억을 토대로 결단을 내렸던 경험은 1억 원의 그릇이 되어서 자신에게 남으며 10억을 토대로 결단을 내렸던 경험은 10억 원의 그릇이 되어서 자신에게 남습니다. 내가 100만 원을 벌어봤으면 100만 원을 버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게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10억을 벌어봤으면 10억이 없어진다 한들 다시 10억을 벌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100만 원에서 10억으로 바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죠. 100만 원의 그릇이 10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의 그릇이 1억의 그릇이 되는 과정은 그다지 만만치만은 않다는 거죠. 실패를 감수하고라도 배틀을 휘두를 수 있는 용기, 그게 바로 자신이 부자의 그릇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부자의 그릇을 만들어서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